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벌써 3라운드입니다. 초반이지만 지금 이야기거리도 많고 관중도 많아서 뭔가 지금 기분 좋은 북적거림이 느껴지는 K리그 1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재밌는 경기가 많거든요.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볼만차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1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초반 기세가 좋은 두 팀의 만남입니다. 승격팀 대전은 1승 1무로 4위, 포항은 2전승으로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고민이 있는 상황이죠. 대전 역시 주세종 공백이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지난 인천전에서 김동민의 헤더에 쓰러진 주세종은 정밀 검사 결과 안아골절 진단을 받고 7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세종 대전 전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운데서 경기를 풀어가고 또 템포를 조절하고 또 주장으로 정신적 지지 역할까지 해준 선수잖아요. 초반 순항 역시 지금 주세종의 리더십에 기인한 게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 주세종이 빠지면서 대전 전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김영욱, 임덕근, 이문수 선수가 후보군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누가 들어가도 냉정하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의 해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현식이 복귀할 예정이라 그나마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은데 이현식이 공미 이진현이 다시 내려서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는 레안드로와 마사가 아직 좀 출전이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티아고와 유광현 투톱이 나설 전망입니다. 포항은 지난 수원FC전에서 전반과 후반 경기력의 차이가 컸던 게 고민이에요.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편차가 있다는 건 아직 좀 안정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역시 중원이 중요한데 오베르단 김종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만큼 변화보다는 둘 간의 위치 조정 등 세밀함을 높이는 쪽으로 해법을 찾는 모습입니다. 포항은 지난 수원FC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던 제카가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승우에게 걷어차였던 박승욱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연습 경기에 나섰던 완델손이 이번 주 연습 경기도 정상 소화하면서요. 출격을 대비하고 있다는 게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틀을 만드는 가운데 부상자들도 돌아오면서 포항은 이제 완전체에 가까운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팀 2015년 9월 23일 이후 거의 7년 6개월 만에 격돌이더라고요. 대전 상대한 팀들은 다 이렇죠. 네. 그렇죠. 예. 이전 기록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포항은 대전을 상대로 6연승 포함해서 12경기에서 9승 3무 절대 우위더라고요. 대전이 홈에서 워낙 강세기는 하지만 주세종의 공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대전은 티아고, 포항은 고영준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대전은 지난 인천전처럼 많지 않은 기회를 살리는 게 좀 중요한데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올리는 티아고의 컨디션이 좋거든요. 이 선수의 발끝이 중요할 것 같고요. 포항은 침투에 약한 대전 수비를 흔들어줄 고영준의 플레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이요. 네. 모든 상황이 포항 쪽으로 쏠린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창 기자와 같이 출근하면서 얘기했지만 포항은 늘 고민입니다. 순위도 틀리고 경기도 잘 못 맞추고. 근데 창 기자가 승리를 찍은 걸 제가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원정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입니다. 시즌 첫 수원 더비입니다. 수원FC 10위, 수원은 11위. 딱 붙어있는 형국인데요. 승점까지 갔고 하지만 이 경기가 초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분위기 상반됩니다. 수원FC는 제주전에 이어서 포항전까지 무기력한 모습 보였어요. 공수 모두 흔들리면서 팀 분위기까지 가라앉았는데요. 반면 수원은 광주전 패배를 딛고 천적 전북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분위기를 올렸죠. 네. 양 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수원FC는 부상자가 많습니다. 박주호, 이재성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척추. 네. 네. 박주호의 부상으로 뭐 중원 쪽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거든요. 정지영까지 부상이라 쓸 수 있는 자원이 윤빛가람 정도입니다.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김현훈이 아직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백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뭐 숫자 채우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공격진에는 이승우까지 퇴장 여파로 뛸 수가 없습니다. 윤빛가람, 라스, 무릴로 지금 주축들의 컨디션까지 좋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김현이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쪽에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 수원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오른쪽 풀백 김태환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바로 정상훈련을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준이 지난 경기를 통해 수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수원은 공격진에 쓸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이 전북전을 통해서 이병헌식 공격 축구 가능성이 열리면서 팀 전체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아주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의 마지막 고민 역시 안병준이 될 것 같은데요. 뮬리치가 부상이 지금 전방에서 이 안병준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죠. 찬스도 많이 놓쳤고요. 타이밍이 놓쳤죠. 네. 측면에서 아코스티가 자리매김하면서 공격이 날카로워진 만큼
안병준까지 가세해 준다면 수원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팀은 지난 시즌 팽팽했습니다. 그 전 시즌은 수원 FC가 강했잖아요. 3승 1무로 절대 우위였는데 지난 시즌 2승 2패로 동률을 이뤘거든요. 양 팀이 홈에서만 승리를 챙겼다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 특히 다득점 양상이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4경기에서 13골이 다 터졌어요. 특히 뭐 스코어가 3대0, 4대2, 3대0 이랬다는 건 선제골 향방에 따라 흐름이 확 쏠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선제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원 입장에서는 수원 FC전에서 공격 포인트 6개나 올렸던 수원 FC 킬러였죠. 성남 시절에. 네. 뮬리치의 공백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원 FC는 지금 팀에서 유일하게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이광혁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요. 수원 앞서 언급했던 안병준이 과연 터질까가 중요해서 키 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흐름이나 지금 말씀드린 상황면에서 수원이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동기부여가 전주 원정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4시 30분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수원 더비와 마찬가지로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두 팀이 첫 승을 목표로 정면 충돌합니다. 강원은 대전 하나, 울산에 모두 패한 유일한 연패팀의 오명을 싣고 그쵸. 홈에서 다시금 첫 승의 기회를 잡았고요. 대구는 포항전 패배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지난 제주와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 무, 다음은 승리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을 보면 강원 기준 4승 1무 5패 팽팽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강원은 리그 기준 홈에서 대구 상대로 8득점, 무실점 4연승 중입니다. 대구가 정말 강원 원정을 까다로워했다는 건데 정확히는 강릉에 가면 힘이 좀 없었습니다. 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강릉 가기가 상당히 멉니다. 네, 어느 경기장보다도 까다롭다고 하던데 4경기 중 3경기가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맞대결은 춘천에서 열렸고 이번에도 춘천에서 열리거든요. 거리상으로는 강릉보다 가깝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선 최용수 강원 감독과 최원건 대구 감독의 첫 만남. 네, 둘은 서울 시절 선후배로 길지 않은 시간 함께한 인연이 있어서 잘 아는 사이이고 K리그 301경기 지휘한 윤스가 이제 13경기 지휘한 초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최영건 감독을 상대로 짬바를 뽐낼지 주목하고 싶고 아마 안양 LG에서 같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안양 LG 그리고 서울 네. 넘어가는 그 텀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으로선 무득점 행진을 끊을 수 있을지 좀 보고 싶습니다. 2경기 연속 많은 수의 크로스와 슈팅으로도 골만 흔들지 못했는데요. K리그 로베리로 불리죠. 김대현과 양현준의 발끝에서 골이 터져주길. 그리고 지난 울산전 후반전 돌아보면 알리바이프와 갈레고 들어간 다음에 맞아요. 좀 경기가 달라졌거든요. 네. 이 두 선수의 창의성이 이날은 좀 빛을 발하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구가 지금 2경기에서 4골을 헌납한 그런 수비 상태인데 득점을 하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정엽, 강지훈 기존 부상자 외에는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비슷한 라인업으로 대구를 상대할 것 같고요. 윤수는 로테이션이 없는 스타일이죠. 로테이션이 없죠. 네. 대구는 승리는 없지만 2경기 3골, 골을 넣고 있다는 적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3골 중 2골이 페널티라는 점은 인플레이 득점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비 안정화입니다. 2경기에서 4골을 헌납했는데 수비진 실수, 집중력 결여에 의한 실점이 많다는 점이 최영건 감독을 고민케 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바셀루스와 세라토 두 외인이 빠른 속도로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건데 네. 특히 세라토는 전지훈련 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좀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이 되고 나서 중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요. 바셀루스는 세징야가 양보한 페널티를 득점을 하면서 빠르게 데뷔골을 넣었다는 점도 좀 고무적입니다. 김강상과 케이타의 복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갈레고 대구 바셀루스로 하겠습니다. 네. 시즌 초반 K리그 1과 2를 통틀어서 이 외인 드리블러의 활약이 좀 도드라지는데요. 이날도 결국은 두 게임 체인저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원 승으로 하겠습니다. 징크스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 두 팀이 좀처럼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공격력이 나은 대구 쪽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일 경기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방송을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찍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대박 관중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만석은 넘어설까라는 예측도 와, 있고 대박. 더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모여든 이유 여러 가지죠. 뭐 일단 K리그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확실히 좀 늘어난 모습.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일단 이 경기에 그리고 위리겐 클린스만 대표팀 신인 감독이 첫 번째로 찾는 K리그 경기장이라는 점에서도 팬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뭐 주민규를 발탁할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점찍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대표팀 감독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울산은 그리고 포항과 함께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의 두 팀이 맞붙는 것도 팬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울산이 서울전 15경기 연속 무패, 사실상 압도를 했지만 서울 팬 입장에선 기세를 탄 지금이야말로 무승을 깰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 같고요. 그렇겠죠. 울산 팬들은 서울 원정에서도 승리하면 2연패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뜯어보면 서울은 광주전에서 저렇게 축구한다는 말을 들었죠. 아주 화제였죠. 네, 그럼에도 승리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 도루에서 벗어나서 올 시즌에 조금 더 결과 중심의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리그 최강 울산을 상대로 통할지 누구보다 안익수 감독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두 경기에서 2골씩 서로 다른 4명이 득점했다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득점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그러네요. 특히 임상엽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마무리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는 나상호와 함께 광주전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면서 굴욕 아닌 굴욕을 맛봤는데 경기 다음 날 연습 경기 출전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욕이 대단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도 그들의 프로 정신을 보면서 한 수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류첸코 특히 이제 주장 완장 달고 두 경기에서 45분 뛰고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절치부심한 상태의 일류첸코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울산은 바코를 먼저 키플레이어로 꼽고 가겠습니다. 서울전 최근 2경기 연속골 그것도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서울에 아픔을 줬던 선수인데요. 돌아보면 바코가 K리그 와서 데뷔골을 넣은 팀도 서울이고 최근 서울전 5경기 4골입니다. 그야말로 킬러라는 점에서 박호 선수는 진짜 특정 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잘 먹히는 팀이 뭐 서울이었고 수원FC나 뭐 이런 팀들이요. 그렇죠. 네. 바코가 최근 이제 개막하고 2경기 연속 별다른 활약이 없었거든요. 지난 강원도에서 일찍 교체 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돌아보면 개막전에선 이제 4경기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에선 이제 3경기 만에 시즌 마수거리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가 첫 골을 넣을 적기라고 아마 감독이나 선수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울산 홍명보 감독의 고민은 지난 2경기 점유율이 각각 46%와 52%, 평균 50%를 밑도는 점유율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돌아보면 일단 볼을 오래 소유하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흔들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새 얼굴의 어떤 적응 기간 그리고 이청용 선수의 뭐 부상 결장 이런 등의 요인으로 점유율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조금 더 압도하는 경기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상에 다시 이름 나오는 뭐 주민규 선수의 발탁이라던가 뭐 황의조, 뭐 엄원상, 정승현 선수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무승부 많은데요.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육개장 한 그릇 정도일지 않을까. 저득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네. 워낙 강했고 또 같은 연승이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울산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면에서 울산 꼽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전라도로 연고로한 두 팀의 격돌입니다. 네. 이번 경기의 키워드는 공백 메우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은 초반 메워야 할 구멍이 많습니다. 일단 이동준
첫 경기 좋은 모습을 보인 이동준이 한 경기 만에 햄스트링으로 이탈을 했죠. 지난 경기에서 안드레 루이스가 그 자리에서 뛰었지만 기대 이하였거든요. 네. 이번 경기 어떤 식으로 메울지 주목해야 하고 수비 쪽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뭐 알려진 대로 홍정호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원전 교체됐는데 계속 안 좋다고 해요. 여기에 또 다른 핵심 센터백이죠. 박진섭의 상태도 안 좋다고 합니다. 요새 본체라고 불리는. 네, 한 번에 1, 2번 센터백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정태욱은 무조건 나설 것으로 보이고 파트너로 구자룡, 윤영선 혹은 김건웅준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쪽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게 전북의 이날 경기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한 하파엘 실바가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게 긍정적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준 역시 엄지성이 지난 서울전에서 퇴장을 당했죠. 좋은 경기를 하고도 이 퇴장 하나로 흐름이 확 바뀌었는데 엄지성이 광주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두 경기 연속 그 자리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을 정도인데 네. 공격 쪽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의 고민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가장 유력한 카드는 김한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길이 막판 영입되고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훈련 성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이날 광주 데뷔전을 치를 공산이 크고요. 하승훈이나 뭐 토마스가 왼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카드로 보입니다. 나머지 자리는 뭐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전북은 일단 분위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승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승에 대한 부담으로 팀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 수원전 경기력이 워낙 좋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뭐 어쨌든 과정을 잘 만드는 만큼 결과를 어떻게 잡아낼지가 중요한데 2년 만에 만나는 양 팀이거든요. 전북이 광주에 대단히 강했습니다. 통산 20번 경기를 해서 14승 5무 1패. 특히 홈에서는 뭐 8승 1무로 대단히 강했거든요. 전북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송민규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는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득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왼발을 지닌 아산이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이제 공격진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엄지성이 빠졌지만 광주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뭐 더비라는 말까지 좀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이 경기의 중심에 선 선수가 있죠. 바로 제루소입니다. 네, 지난 2년간 제주에서 부상 없이 69경기를 뛰어서 13골 9도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되고 제주를 떠나서 인천에 새 둥지를 텄는데 3라운드 만에 남길 감독의 팀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루소가 정말 순한 성격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수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친했던 선수가 수비수 김호규 선수인데 두 아들이 같은 축구 클럽에 다닐 정도로 절친했습니다. 제루소가 어디입니까? 왼쪽 공격수 아닙니까? 김호규는 3백의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결국은 서로를 잘 아는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쳐야 될 그런 운명인데요. 두 선수를 아예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김호규는 공을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않는 끈질긴 수비수의 대명사인데 이 스타일을 제루소가 모를 리 없고 네. 김호규는 또한 제루소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치고 달리는지를 아는 만큼 재밌는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결과에 있어서 이 매치업이 가장 중요해 보여서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인천으로선 에르난데스 은포크가 첫 골을 일단 터뜨렸은 만큼 이번 라운드에선 제루소 차례다.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할 것 같고 제주는 연재훈의 허리 상태에 따라서 뭐 라인업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경기에서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는 김호규, 임채민, 정훈 3백을 그대로 밀고 갈 것 같습니다. 김호규가 지난 대구전에서 페널티를 헌납하는 그런 파울을 범했지만 그 역할을 대신할 자원이 딱히 없다는 점은 누구보다 남길 감독이 잘 알 것 같습니다. 1, 2선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 에르난데스를 인천은 좀 톱으로 세워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좋았어요. 네, 개막전으로 다시 라인업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건은 핵심 센터백 김동민의 퇴장 공백입니다. 오반석을 가운데로 돌릴지 아니면 뭐 대기 중인 권한진을 선발로 기용할지 두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동민이 있을 때도 두 경기에서 5골을 실점한 터라 어떻게 하면 수비 안정화를 시킬까 이 점이 조성환 감독의 최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제주의 고민은 공격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전년 대비 공격 전개 속도라던가 경기를 주도하는 힘은 몰라보게 늘어난 모습인데 두 경기에서 한 골,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9 좌철 카드와 헤이스 카드를 한 번씩 써봤기 때문에 지난 두 경기를 토대로 득점 가능성이 있는 더 라인업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총 4번 맞붙었는데요. 인천이 2승 1무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주로 하겠습니다. 제주는 지난 두 시즌 3라운드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거든요. 기분 좋은 징크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인천 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명승부들이 펼쳐지는 대박 라운드가 되길 꿈꾸면서 저희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